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4만 명 되면은 그 Q&A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영상을 켜보게 됐는데, Q&A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에 앞서서 4만 명, 제가 진짜 상상도 못했던 숫자예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지금 세팅이랑 포맷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들 못 보셨던 제 방 거의 전체 뷰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뷰로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부분, 그러니까 공간이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원래 저런 부분도 제가 찍은 사진들로 채워놓고 했었는데 한번 이제 개편을 해보려고요. 저기 액자 2개 더 이제 또 주문해놨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예 그냥 카페처럼 이렇게 꾸며 놓을 거고, 여기는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룸투어 이런 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셨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Q&A 하는 기념으로 그런 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를 기점으로 채널 방향성도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고, 제 개인 브이로그라든가 뭐 플레이리스트라든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공포라든가 고어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Q&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업이랑 나이가 제일 궁금합니다. 본업은 지금 영상 편집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자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떨 때는 PD가 되기도 하고 직접 촬영을 가기도 하고요. 쇼폼에 쓰이는 그런 광고 제작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매주 들어올 때마다 또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업체 한데 거기에 올라가는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뭐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제가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유튜버도 이제는 저한테 본업 중 하나인 거예요. 어느 하나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앞으로 다 잘 해 나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1996년 12월 24일 생입니다. 올해로 30살. 그러니까 바뀌기 전 나이로는 30살. 이제 곧 있으면 제 생일이 다가오네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제 생일은 항상 뭔가 축복받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막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해요, 이걸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참 그런 뜻깊은 날에 태어나서 기분 좋은,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중이고, 사실 생일에 그렇게 뭐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연말이고 또 마음이 붕 뜨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는 여러분들이랑 또 나중에 라이브 하면서 이런 이야기 또 많이 진득하게 해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어쩌다가 심연 영화들에게 빠지게 되었나요? 10년에 있는 영화들, 그런 것들 보면은 표현의 어떤 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슬래셔라든지 고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간의 억눌려있는 본성이라거나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구나, 또는 누구나 이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공유하고 나서 오히려 안심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어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떤 뭐 공포에 휩싸인다기보다 자신이 직시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숨기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 뒤로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철학들이라든가 또는 감독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좀 많이 집착을 하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특이한 생각들을 하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씌워놓고 그냥 사이코다라고 사회에서 규정을 하고 배제를 시키는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들의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어 영화라든가 심연에 있는 영화들, 끔찍한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알게 되면 둘을 알게 되고, 둘을 알게 되면 열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연 아래에 어떤 것이 더 있는지 계속 목격을 하면서 이런 컨텐츠들을 봐왔던 것 같아요. 가장 불쾌하고 끔찍했던 장면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고어로 받은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애 모니카 벨루치가 간 나가는 장면, 그 장면은
지금도 못 보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때까지 나눴던 그런 영화들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수위가 센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영화는 진짜 못 보겠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계속 등골에 소름이 돋고, 그 영화 자체도 어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악마화시키는 그런 조명들이라든가 사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심장이 뛰고 불안해서 볼 수가 없네요. 초점이 맞나? 맞네요. 그리고 고어 영화로 받은 충격 어떻게 완화시키는지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고어 영화를 보고 별로 큰 충격을 받는 성격이 아닙니다. 잔인하네 하고 많은 타입이기도 하고, 실제 스너프를 보는 거랑 고어 영화를 보는 거랑 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고어 영화를 봤을 때 저게 다 가짜이고 어떤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격을 받거나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미제 사건 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거 많이 할 거고, 또 그때 또 톤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공포스럽게 그렇게 다가갈 거거든요.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피부 관리나 외모 관리 비결 궁금합니다. 빛이 나요.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피부 관리라고 하면은 이거 좀 제가 이야기 드릴 게 많은데, 저 피부가 진짜로 안 좋았어요. 진짜로 안 좋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환절기 되면은 한번 뒤집어지고 계속 그렇거든요. 요새는 가만히 있어봐요. 요새는 헬스장 가거나 또는 뭐 놀러 가거나 할 때 또는 저희 집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나서도 저는 이거를 들고 가요. 그러니까 공병에다가 로션을 담아 놓은 건데, 닦자마자 바로 이렇게 칙칙칙 뿌려가지고 스킨 먼저 바르고 로션 바릅니다. 그래서 그거 스킨이랑 로션 이렇게 두 개 공병에다 넣어가지고 바로 촉촉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 관리라고 할 것도 좀 별로 없는 게, 제가 뭐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은 받은 적이 없고, 저도 근데 이런 여기 보면은 약간 메부리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좀 뭐 컴플렉스라 하거나 이런 건 있긴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보톡스도 맞고, 아니 뭐 피부과 시술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런 것들에 돈을 쓰는 것을 좀 막으려면은 선크림을 진짜 잘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선크림은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엄청 피부 관리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만우절 같은 날 이벤트로 진짜 평온한 영화 리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뽀로로 하츄핑 못할 거 없죠? 고어 영화들은 그냥 경험으로 보는 거고, 흥미라기보다는 궁금증에 의해서 보는 게 더 크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따뜻한 영화라든가 힐링을 주는 그런 영화들을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많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라이트 같은 영화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디와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 가나디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가나디가 무엇보다 그냥 해맑고 막 천사 같은 그런 강아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가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확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다채롭고 2D에 갇혀있지만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짓이 너무 귀여워요. 나 이렇게 하는 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앞으로 가나디 스토프들도 많이 살 거고, 최종 목표라는 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이 채널을 즐기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제약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그냥 평소에 소소한 일상들 나누고 또 영화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차차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스스로 많이 걸 거예요. 채널상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이 포맷을 바꿔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이 앞으로 한 10년 뒤의 모습과 똑같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출몰 지역은 대구, 하플 이런 데는 다 가는 것 같아요. 부산에도 자주 가고, 서울도 좀 종종 가고, 제주도도 종종 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카페 가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좀 예쁘다 하는 카페 있으면은 그런 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팬미덕, 여러분들 곧 합시다. 제가 요새 막 소극장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엄청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해 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때 저한테 바라는 게 있으시면 그런 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랑 뭐 사진 한 방 같이 찍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저 알아보시면 언제든지 얘기 걸어주세요.
주세요.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이기도 하고, 그리고 넓은 배경 지식은 어떻게 쌓은 건지 궁금해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신문이라든가 이슈 같은 거를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고, 그런 부분들을 읽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구문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단어라든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하게 되고, 다큐도 많이 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세상 모든 것에 주제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듯이 그런 정보를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웬만한 주제로 또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기괴하게도 저는 수면에 도움되는 채널로 애용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공포썰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들으면서 주무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어 작품에 내성이 생겼다고 들은 듯한데, 저도 고어 작품에 생각보다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아서 아주 가끔 저 스스로한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무뎌진 내 자신에게 놀란 적은 없으실까요? 저도 이거를 좀 느껴요. 그래서 이것들에게 더 넘어가서 실제 스너프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이거는 되게 무서운 작품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면 안 되니까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진짜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진짜 이상한 게 맞으니까 10년 넘어 있는 것들은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노래들을 찾고 접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유튜브 뮤직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들어보지 않은 곡들 추천 이런 것들을 꽂아놓고 그냥 쫙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놓고 그 아티스트들의 대표 앨범을 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티스트들 많이 만나게 된 것 같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장르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장르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장르의 대표되는 아티스트가 누구냐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Q&A 여신 거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아니라니까요. 고어 영화 보시면서 내가 왜 이걸 본다고 했을 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타 오신 영화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재입대 하실 없어요. 힐링이 필요할 때 주로 어떻게 힐링을 하시는지,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헬스를 얼마 전에 또 시작을 했거든요. 헬스장을 간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좀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을 전부 읽는 편인가요? 네, 저는 댓글 다 읽습니다.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들 많이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부터 고어를 봤느냐라고 한다면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 무서워하면서 봤었겠죠. 방이 너무 이뻐요. 어떻게 하면 이쁜 방을 유지하고 꾸밀 수 있나요? 옛날에는 저도 그냥 천방지축 완전 남자 방이었습니다. 옷 벗은 거 그냥 허물처럼 던지고 이따가 해 하고 그냥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여기 카페트 있거든요.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대자로 누워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저는 일을 시작하고 또 저만의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립을 시켜 놓기 시작한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아예 약간은 강박이라든가 또는 결벽 같은 게 생겨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물건들이 가 있지 않으면 엄청 화가 나고 또 신경을 쓰이고, 제가 예민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도 좀 예민합니다. 예민해가지고 여기저기 오브젝트들을 설치해 놓고 또 스스로 감성을 막 챙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쁜 방을 유지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냥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치워야 되고, 한 뭐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정리를 해줘야 돼요. 벗은 거는 당연히 다시 걸어놓고 이런 습관에 덧불어서 여기저기 먼지 쌓여있으면 한 번씩 닦아주고,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엄청 많이 씁니다. 또 꾸미는 거는 제 방은 좀 앤틱한 가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방 분위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색감을 미리 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오브젝트들을 또 채워 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이런 천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천을 여기저기다가 다 덮어놨는데, 이런 천을 이용해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들을 가려놓고 이런 식으로 좀 방을 꾸며 놓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화를 제작한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지. 저는 힐링 영화를 만들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 청춘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영화들이 이미 많이 나왔죠. 그래서 또 다른 메시지들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같이 또 소통하고 하면서 제 것들을 또 찍어 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죠.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진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공포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주연이 되고 싶네요.
그 다음에 MBTI 이야기가 나왔네요. 저는 MBTI는 INTJ입니다. 옛날에는 E랑 I랑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지금은 I가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고 있고, T 같은 경우에는 또 한 80, N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밥을 먹다가도 뭐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 막 바르르 해갖고 막 제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고 그렇거든요. 여행할 때 제외하고는 또 엄청 계획적인 타입이라 가지고, 여행은 뭐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면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P처럼 여행을 하는데, 그 일을 하거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정립해 나갈 때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괴담이나 공포 사연도 다루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카페를 연 거고요. 지금 아직 라이브를 또 활성화시키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못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라이브를 시작할 거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들의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또는 지금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라이브로 많은 것들을 승화시켜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대본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믿고 라이브로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찾아갈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바빠져 가지고 연말이고 하면 또 바쁘고 약속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진짜 구체화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저는 원래 기계공학과를 전공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다가 근데 저는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감독과 배우 궁금하고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아하는 감독은 또 이상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스파 노에 좀 좋아하고, 기에르모 델 토로 좋아하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엄태구님 좋아하고, 크리스찬 벨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배우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엄태구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되게 극내향인 같아 보이지만 카메라가 돌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 수줍은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강인함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엄태구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향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CK 제품 옛날에 썼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좀 맞을 것 같은 향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거 있으시면은 저 한번 써볼게요. 힙합 장르 너무 좋아하죠. 네, 팝도 너무 좋아하고요. 이런 마이너한 장르들은 어디서 알게 되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르가 있다라고 하고, 고어라든가 스플래터, 슬래셔, 갈로 무비, J 호러, K 호러 뭐 이런 그 표면에 있는 거 밑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위 고어 장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표되는 감독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대표작들을 또 찾아보게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인드맵처럼 가지가 쫙쫙쫙 기하급수적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작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유튜브로 지으셨는데 영화, 노래 외에 다른 영상, 다른 거 올릴 생각 있으신지? 그럼요, 당연히. 이거 너무 좋은데요. 문라이트 리뷰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인한 것보다는 슬픔에 더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감정들도 후유증이 덜한 상태로 만드는 팁이나 습관이 있을까요? 슬픈 영화를 보면 후유증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하셨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감정 과잉 상태를 좀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그래요. 뭐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슬픔이 너무 오래 남는다고 하면은 또 웃긴 거를 많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슬픈 영화 또 뭐가 있을까요? 주드? 진짜 슬프거든요. 아니, 슬프다기보다는 너무 참담해서 화가 날 정도로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영화인데 저도 막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슬픔이라거나 또 저들이 가지고 있을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가슴 먹먹하게 봤던 영화였어요. 영상 끝날 때 노트북 보고 뭐 하시나, 그냥 음악 듣고 음성 녹음해놨던 거 정리를 하고 파일 정리하고 그 프록시 설정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시작 후에 일상에 생긴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많은 것들이 변하긴 했지만 저 스스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모든 것들이 많이 변했고 또 나는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자아가 비대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 즐기고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데서 즐거움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는 특출난 또는 엄청 철학적인 감독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본업도 있을 거고 전공이 다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아쉬움이 있다고 항상 느껴왔었는데, 이런 방법으로나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들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막 CG 뿅뿅뿅거리고 멋있습니까? 눈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또는 우리 하루 중에서 24시간 중에 2시간을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다음에 밸런스 게임 좋아하시나요? 밸런스 게임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진짜 뭔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화가 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색 보정하는 거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4만 축하한다고도 전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색 보정하는 거는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막 엄청 100% 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이상하게 가르쳐줬다가 잡기술만 가르쳐 드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힐링 영화, 로맨스 영화 앞으로 계속 전달해 드릴 거고, 환생, 전생, 귀신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귀신이라는 게 없으면 오히려 우리의 신체가 또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뷰하는 영화들이나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던데 딥그린님은 어디서 찾아보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직접 구글에다가 영화를 검색해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려면은 여러분들 영어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고어 영화도 보는데 무서워하시는 게 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실제 스너프는 당연히 무서워하는 거고, 저는 아날로그 호러를 좀 무서워합니다. 영어 발음이 굉장하시던데 어디 유학을 아니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 영어 발음 이런 것들은 그 외힙이라든가 제가 외국 PB R&B 이런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음들이라거나 그런 노래들을 유창하게 좀 따라하고 싶어서 그런 발음들을 많이 따라했던 게 이 발음이 좋아진 계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딥그린이라는 이름의 유래, 딥그린이라는 이름의 유래. 삶을 살면서 좀 우울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는 세상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어 영화라거나 심오한 철학이 있는 영화들, 또 간접적으로 위대한 감독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고요. 그런 심연에 있는 영화들 또는 엄청 딥한 철학이 있는 영화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딥이라고 지었고, 그린이라는 색깔 그리고 초록색이라는 색깔이 저는 굉장히 모호한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색에도 포함되지 않고 난색에도 포함되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에 초록이라는 색깔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소라는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의 색깔이 또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연두색. 그리고 심지어 제가 또 고어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뭐 주제라거나 영상이라거나 제 채널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딥그린이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딥그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지요? 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이 조금 좋은 편이 아니에요. 실제로 몸이 엄청 많이 약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피자랑 타코 요새 제일 좋아합니다. 피자 진짜 너무 맛있어. 그거 햄버거 진짜 좋아하고요. 아니 진짜 다 몸에 안 좋은 거네. 근데 감튀는 안 먹어요. 그리고 나의 새로운 자극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녔지만 딥그린이라는 채널을 우연찮게 찾게 되어 구독하고 한 주마다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나의 좋지 않은 감정들과 위험한 생각들이 사그라들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은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즐겨 듣는 노래, 요즘에 저는 코르티스, 패션 이거 진짜. 그리고 혹시 주접 댓글 같은 거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요? 좋은데요? 재밌는데? 네, 기분 좋아요. 외모 칭찬이든 또 뭐 제 내면에 대한 칭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제가 이런 경험이 어디 흔한 경험입니까? 어쩌다가 상당히 흔치 않는 장르로 유튜버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고, 거기 안에서 또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을 여러 갈래로 뻗쳐나가는 이런 버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설득력을 얹으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좀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딥그린님의 인생이 하나의 영화라면 엔딩 크레딧에 어떤 노래를 삽입할 것 같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너무 낭만적이에요. 조수미의 챔피언? 이건 진짜 제가 쉽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로맨틱 코미디 같은 달콤한 영화 중에 최애 영화 있으면 알려주세요. 너무 많은데? 노트북이랑 노팅힐 진짜 제일 좋아요. 크리스찬 쿠리아 노래 딥그린 좋아하셔서 딥그린이신가요? 쿠리아 노래 딥그린, 그것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이에요. 최악의 영화는 분명히 하쿠토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기니어 피그도 그렇고 팔선반점 그것도 그렇고 너무 많네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범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인간 괴롭히려고 만든 그런 영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대구 놀러 가면 추천해줄 만한 카페나 감성 채울 수 있는 장소, 동인동에 하나비라는 카페가 있어요. 하나비라는 카페 있는데 거기 좀 약간 한옥 스타일의 진짜 카페 예쁘고 좋고요. 수성목 카페들도 너무 좋고요. 북성로라는 곳에 거기 히어히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진짜 좋아요. 완전 힙하고 또 카페 공간 자체도 진짜 멋지고 이래가지고 또 힙하고 또 인싸 분위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피지컬, 스펙키, 신발 사이즈 저는 179.6cm고 몸무게는 72, 그리고 신발 사이즈는 270을 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결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외로움을 느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내 편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낳을 수 있다면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품에 혹평을 주는 기준점, 주제를 던지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혹평을 하기도 하고, 일단 표현법이 너무 지독하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거나 주제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싹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혹평을 주기도 하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화 같은 면이 있어야지 혹평을 주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아득하게 넘은 지난주 리뷰했던 그린 엘리펀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는 그렇게 해설을 해놨긴 하지만 영화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영화들은 완전히 혹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영상 리메이크 다시 찍으면 다시 찍지, 이거 리메이크를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또 다시 한번 리부트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부트라고 하면 아예 그냥 다시 만드는 건데, 술 즐겨 드시나요? 자주 드시는 와인과 위스키 궁금합니다. 저는 위스키는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와인은 그냥 있으면 먹는 편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데킬라 제일 좋아합니다. 소주는 토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 잔만 먹어도 진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작업을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업체에서 오는 영상이 있으면은 그거는 일요일부터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월화 이렇게 약간 겹쳐가지고 외주 받은 영상이라거나 또 제가 이번 주에 할 영화들 그런 것들을 다시 보고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 그 대본을 완성을 거의 시켜놓고 수요일 오전에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촬영을 하는 시간은 사실 한 3시간 정도가 돼요. 중간중간에 저도 쉬어야 하는 타이밍도 있고 입이 엄청 아파가지고 더듬더듬 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막 고려하고 하면은 한 편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인 촬영 시간은 한 3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부터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늦어진다 그러면은 수요일 저녁에부터 편집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목요일 금요일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이 정말 빠듯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하고자 앞으로 또 라이브로 승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노래하는 거 카테고리, 네, 노래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릴스 좋아요 하는 기준, 그냥 귀엽거나 재밌고 좀 그러면은 그냥 다 좋아요 누르고 다닙니다. 특히 제 여기 릴스 돋보기 보면은 전부 다 시네마틱 릴스 이렇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시네마틱 릴스 이런 거 배울 점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좋아요 누르고 다녀요. 그리고 딥그린픽 멘탈 붕괴 영화 병가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채널 운영 관련해서 혹시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수요 콘텐츠와 쇼폼 그리고 카페도 관리하셔야 되니까 본업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스케줄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리뷰 콘텐츠는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고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회수나 노출도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하셔도 소재 선정에는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그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해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맞습니다. 맞고
저도 채널을 운영하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숙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삶이 좀 즐겁고 뜻깊다는 생각을 아직은 많이 하고 있어요. 관심이라거나 또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포맷을 쭉 가져갈 거고, 제가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또는 지금 하는 것이 마치 일처럼 너무 빡빡하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포맷을 바꿀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점점 다른 컨텐츠들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라이브 컨텐츠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섭외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흡연 하시나요? 진짜 너무 싫어요.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을 2번, 3번 봤을 정도로 팬입니다. 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좋아하는 이모지 가나디도 엄청 좋아하지만 저 요새 이걸 누가사 그 회색 고양이 진짜 좋아요. 빈티지 고양이라. 머시갱이라고 또 있는데 걔네들 진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서 이걸 누가사 이모티콘 1등, 그 다음에 2등이 가나디, 그 다음에 3번이 고라니, 뭐 다 람쥐 그거 있거든요. 그거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좌식으로 바닥에 앉아서 진행하시나요? 여쭤보셨는데 다리 달아가지고 저기 할 거예요. 책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영상 해보려고 하거든요. 앉아서 하니까 이렇게 쪼그라 앉아가지고 하니까 저도 집중력이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여친이 고어 영화 마니아라면 어떨 것 같나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둘이 같이 이런 걸 좋아하면은 맨날 이런 것만 또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이 시너지 효과가 또 안 좋은 쪽으로 발동을 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거 막 보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진짜 우리 둘을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원래 연인 사이에는 아무도 안 끼잖아요. 둘이 손잡고 그냥 심연 밑으로 다이빙 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친이 고어 마냐 이거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내일 어디 좀 가야 돼가지고 그거 짐 싸러 가야 되거든요. 그 2부 인스타그램 질문은 갔다 와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는 뭐 인스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갔다 와서 바로 가방 내려놓고 불 켜고 카메라 세팅하고 바로 앉았어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Q&A 1부에서는 유튜브 질문들만 받았잖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또 몸물보 Q&A 이거 받았거든요. 질문들이 귀엽고 또 딥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거 바로 또 마저 해볼 겁니다. 조금 더 진실된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질문들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또 뭐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갔다 왔거든요. 그거 나중에 올라오면은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브이로그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바로 인스타 질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자세요? 저는 새벽 한 12시에서 1시쯤 잡니다. 점점 영상이 재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인가요?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힘을 쓰고 있는데 이거 질문한 사람 우리 곧 봅시다. 책 대 영화. 저는 영화입니다. 아직도 리뷰할 고어 영화가 남았나요? 이 정도면 총알 다 썼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오니까 경이롭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소재가 고갈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성인 됐을 때 뭐 하셨나요? 07년생인데 뭐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딱히 그때 뭔가를 하고 싶다 또는 막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알바를 바로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고깃집 알바 해가지고 서빙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첫 알바라 가지고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나름 의미가 있었던 알바였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상형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상 좋아하세요? 뭐 고양이상 좋아하세요? 토끼상 좋아하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막 딱히 그런 상에 대한 선호도라기보다는 토끼상이면 토끼상인 대로 또 잘 어울리고 또 뭐 옷을 예쁘게 입는다든가 또 스타일에 맞게 꾸미신다든가, 고양이 상이면 고양이 상대로 자기를 잘 가꾸고, 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웃음 코드가 비슷하지 않으면 둘이 뭐 이야기하는 거 있어서 또는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코드가 아예 다른데 외모가 끌려가지고 그래도 만났다라고 하면은 지속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서로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웃음 코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웃긴 게 상대도 같이 웃길 수 있다면은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서로를 웃겨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그거 자체로도 많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이상형, 외적인 이상형이라는 것은 딱히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우승 코드가 이렇다 저렇다 또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그 이야기에서 진심인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형은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헬스 아시나요? 네, 이제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맨몸 운동만 하고 턱걸이만 계속 하다가 이제 헬스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을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소금빵 너무 먹고 싶은데 소금빵 좋아하시나요? 잘 만든 소금빵 너무 좋아하죠. 겉은 바삭하고 안에 버터 촉촉해가지고 그냥 딱 먹으면 바로 그냥 보네피티로죠. 그냥 겨울 하면 생각나는 영화 러브레터. 무조건 러브레터.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진짜 꼭 보세요. 이거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그래도 그 명성값을 합니다. 그 오겐키 데스까 그 장면만으로 뭔가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형 너무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칭찬 잘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그린이도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딥그린님 영상을 보면 디지털 잡지를 보는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저는 기타 진짜 조금 칠 줄 아는데 안 친 지 꽤 돼가지고 이제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179.6cm입니다. 좋아하는 겨울 간식 저는 무조건 호떡이에요. 무조건 호떡. 옛날에 그냥 생각 없이 먹을 때는 호떡에다가 아이스크림 올려서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후환이 또 몰려오잖아요. 몸이 아프다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햄체 몇이에요? 와퍼 기준 딱 2개? 2개 먹으면 진짜 배불러요. 소식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옛날에 막 많이 먹고 이런 거를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가면 갈수록 양이 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먹어서 사실 좋을 거 그렇게 없어요. 연애하실 때 나이 차이는 위아래로 어느 정도가 가능하신지 글쎄요, 딱히 정해본 적은 없는데 위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래는 잘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뭐 왜 생김새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양이가 좋으세요? 강아지가 좋으세요? 고양이를 좋아하긴 한데 키우는 거는 강아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강아지는 엄청난 충성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람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날뛰잖아요. 저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강아지들의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고양이들은 너무 예쁘죠.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고양이가 더 좋은데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키운다면 강아지 택할 것 같네요. 분석이 탁월한데 어떤 공부를 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석이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또 좋게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읽거나 또는 생각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좀 잡지식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 분야로 연관을 많이 짓는 쪽으로 영화를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감독이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막 이렇게 뒤적뒤적 거려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앨범 다니엘 시저의 네버 이너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맨날 보이는 맥북에 어느 정도량의 고어물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이 자체 안에는 거의 없고 그냥 뭐 여기에다 뭐 쌓아놓고 보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고 또 SSD에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좀 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저장을 하진 않습니다. 자주 안 듣게 되는 음악 장르 레게 별로 안 듣고 그리고 뭐 헤비 메탈 이런 쪽도 잘 안 듣고요. 락이라고 한다면 블랙 메탈은 듣는데 헤비 메탈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블랙 메탈은 고어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되게 막 자극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헤비메탈 이쪽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 홍경 닮으셨어요. 요새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듣네요. 사실 그 닮은 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주변에서 닮았다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원래는 열에 8, 9 정도는 김무열 배우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중간중간에 뭐 정해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장발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장발 때는 김연경 닮았다, 육준서 닮았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고 이제는 그 홍경 배우가 좀 많이 뜨다 보니까 홍경 배우 좀 닮았다고 하고 원주환 배우 닮았다고 하고 그렇게 좀 닮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닮은 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댓글을 써주시는 거 보면은 제가 뭐 닮은 게 이렇게 많구나 싶어가지고 매번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어떤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렇게 보는 닮았다고 하는 게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있습니다. 미감이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근데 저는 제가 미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또 이것도 기만이다, 너무 또 겸손해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방을 꾸미는 오브젝트들을 채우는 것 역시도 미감이라면 미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원래 그러니까 미술 전공자가 아니었잖아요. 미술 전공자가 아닌데 영상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뭐 시네마틱한 이런 영상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텔 부다페스트 이런 영화들도 많이 본다거나, 그 고어 영화긴 한데 펄이라는 영화를 본다고 한다거나, 릴스를 정말 많이 보는데 제가 보는 릴스들은 대부분 시네마틱 릴스입니다. 색감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그리고 또 보정된 완성본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고, 되게 쇼폼의 시네마틱 릴스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화적인 색감을 나타낸다거나 일상을 좀 더 아름답게 멋있게 꾸며내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을 배울 때도 그런 것들에 집착할 정도로 많이 봤고 또 찍어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주일에 한 편씩은 계속 찍어서 막 편집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많이 발전하고 싶고 미감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영상미가 좋게 좀 잘 뽑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영상을 가르쳐줬던 선생님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미적 감각이라거나 세상이 되게 예쁜 거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잘 캐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그쪽으로 계속 영상들을 보고 색 보정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미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미감이 좋다고 그렇게 사실 생각은 하진 않아요. 여전히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나도 영화를 찍고 싶고 또 취미로 그냥 시네마틱 같은 거 또는 영상미, 그냥 감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찍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유튜브에 바로 뭐 시네마틱 뭐 이렇게 치셔가지고 계속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이게 멋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거 비슷하게 캡처를 해가지고 스코프 같은 거 띄워놓고 맞춰나가는 연습 계속 많이 하시면 엄청 많이 느실 거예요. 저는 취미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영상을 찍는 게 취미예요.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맨날 그거 잡고 따깍따깍 그러고 이거 키보드 타닥타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 동호회 같은 거 만들 생각 없이 만들고 싶죠.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또 막 같이 막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다 같이 단체 관람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오프라인 만남 이런 것들 자주 하게 되면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좋은 생각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퀴어에 대해서 관심이 꽤 있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퀴어 프렌들리 하신 것 같은데 최애 퀴어 영화가 있다면? 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퀴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기보다 그들의 사랑이 저희가 하는 그 일반 이성애자들이 하는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세부적으로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이야기가 이상해지긴 한데, 서로 그 이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성을 좋아하게 태어난 거를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하는 사랑 역시 우리가 하는 사랑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뭐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퀴어 최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 영화를 좀 추천드려요. 혹자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퀴어 영화라는 그런 탈을 덮어 씌워놓은 굉장히 절절한 솔직한 또는 밑바닥을 보여주는 이별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퀴어라는 그런 프레임을 떼고 봐도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위가 너무 세긴 하죠. 입문으로 추천할 만한 영화, 그러니까 고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게 기준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입문이라 헬레이? 아니다, 너무 세다. 그것도 디센? 그것도 너무 세고 고어 영화인데 입문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영화 제작 쪽이나 연기자 쪽으로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기자 쪽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기라는 것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누구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막 엄청 뭐 외적으로 뛰어나거나 뭐 그런 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배우를 한다면은 좀 개성이
재밌는 또는 특색 있는 연기와 페이스를 가진 사람으로 좀 저를 어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영화 제작 쪽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안에서 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돌아가는지, 그들이 얼마나 또 막 갈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일반 영상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딱 하나의 앨범을 듣는다면 무슨 앨범? 죽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고 돌아왔던 기억들을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웨이브 투어스의 Flows and All, 그거를 들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죽기 전에 단 하루가 남았다면 뭘 하실 건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한 번씩만 안아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마웠다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지 않을까요? 죽음이라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저한테는 두려운 것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무섭지 않게 그들에게 제가 죽는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려고 그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온기가 느껴지는 포옹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포옹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깊은 10년을 보고 너무 후유증이 남았던 작품은 없었나요? 저는 오히려 이게 그 돌이킬 수 없는 였거든요. 그 더 밑에 있는 심연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서 별로 그 당시에 봤던 충격은 어마어마했지만 똥쓰레기 하나 봤네 하고 그냥 잘 지냈거든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그 찝찝하고 화나고 답답한 마음이 한 3일은 갔던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냥 좋은 음악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신경 쓰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어서 막 엄청 데미지를 입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일하기 싫을 때 극복법, 뭐 조금 잔인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이 메꿀 수 있습니다. 뭐 일할 수 있는 거에 일단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사 때문에 그런 거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엄청 심각한 상황이면 무조건 퇴사를 하시거나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막 꼽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는 가슴 속에서 몇 번 찔러서 죽여버리십시오.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린님이 시청자에게 하고 싶은 합당한 훈수 한마디. 제가 사실 뭐 성공한 사람이라거나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훈수가 없어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시는 훈수라거나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가는 타입이라 가지고 뭐 드릴 건 없는데, 매사에 좀 감사할 줄 알고 또 겸손할 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회들이 나를 지나쳐 갔는지도 모르고 없어져 버릴 거거든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많이 훈수를 두고 또 가르쳐 주십시오. 고어 애니도 보시나요? 네! 고어 애니도 봐요. 똑같은 영상을 몇 번씩이나 재탕하는 그린입니다. 2025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실행으로 옮겼던 귀중한 한 해. 전 야구는 안 좋아합니다. 네, 죄송해요. 수능 끝난 고3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행복을 찾아서. 특히 애정 가는 밴드가 있으실까요? 왠지 라디오헤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라디오헤드 사랑하죠. 라디오헤드는 21세기 음악사를 완전히 뒤바꾼 장본인입니다. 흔히들 오아시스랑 많이 비교를 하시던데, 물론 저도 오아시스 좋아하긴 합니다만 음악사적으로는 둘이 비빌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웨이브 투어스 엄청 좋아하고요. 밴드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지금 메이저라고 봐야겠죠, 웨이브 투어스도. 근데 웨이브 투어스는 제가 진짜 좋아하긴 해요. 애견남이신가요? 보기에는 애견남인데 실제로 저랑 같이 일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를 애견으로 전혀 보시진 않습니다. 제가 안에서 일을 할 때랑 이럴 때는 조금 과묵해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견보다는 뭐 태토라고 하기도 좀 뭐하기 그렇네요. 그린님의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은 뭔가요? 골든아워라고 하잖아요. 노을이 딱 질 때.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노을 한 번씩 곁눈질로 보면서 그런 정취들을 느끼고 길 걸어갈 때,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아요. 오늘 먹었던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거나 오늘 방이 너무 마음에 들고 방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예뻐서 좀 감동
감동적이었을 때 뭐 그럴 때가 너무 좋아요. 잘 보는 거 진짜 좋아하고요. 사진 찍을 때 좋아하고요. 그냥 한 번씩 제가 듣는 노래들이 지금 내 이야기 같을 때 그때도 한 번씩 너무 기분 좋아요. 소소한 순간들을 되게 사랑합니다. 거대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뭐 드셨나요? 오늘 햄버거 먹었어요. 하루 몇 시간 일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거의 눈 떠 있으면 항상 대본 쓰고 영상 편집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눈 떠 있는 시간 거의 계속 좀 빈둥거리는 시간 좀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영상에 쏟습니다. 귀여운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영상에 나오는 서랍이 다 사용하시는 사물함일까요? 네, 다 씁니다. 다 각각의 그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져 있고 미니멀리즘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라 가지고 다 쓰고요. 책 리뷰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좀만 기다려주세요.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신가요? 잘 물어보셨어요. 요새 코르티스에 빠졌잖아요. 아 진짜 와 진짜 젊음 남자 아이돌 덕질을 요새 뭐 그 코르티스 관련 그 브이로그 이런 것들도 찾아볼 정도로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해요? Q&A 찍고 있습니다. 매생이 대 가그린 뭐가 더 마음에 드셨나요? 둘 중에 고른다면은 매생이. 다니엘 시저 최애 앨범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버 이너프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프루이디언이 더 뛰어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 두 개가 맨날 바뀌어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라는 앨범도 있잖아요. 옛날에 기억의 파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앨범이라고 한다면 프루이디언은 사랑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네버 이너프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껏 늘어놓기도 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 개가 항상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딥그린님이 플리가 궁금해요. 제가 또 제작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영상 올라오면 그냥 막 이렇게 어떤 사진에다가 플리 딱 넣어놓고 그런 영상이 아니라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고 음악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음악들을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승연애 솔로 지옥 같은 연애 프로그램 네 봅니다. 저는 근데 나는 솔로만 봐요. 그 중에서도 못쏠 기수들 제일 좋아합니다. 못 먹는 음식 일단 당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굴 싫어요. 회피형에 대한 생각 및 의견. 저도 회피형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회피형이었었죠. 회피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회피형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을 남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주도권이 타인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의 그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게 될 거고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 수도 없을 것이며 어떤 방식을 추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 것이며 길이 막혔을 때 그 다음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어떤 많은 문제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항상 도망을 치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도망을 치고 직면하기 싫은 문제에 대해서 항상 등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딥그린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추구미가 뭔가요? 이게 추구미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많이 막 접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좀 엄청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예민한 느낌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선이 얇고 날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야기했던 게 병약해 보였다. 뭐 이렇게 건들면 쓰러질 것 같았다. 얼굴이 너무 하얗고 피부가 너무 하얗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막 병약 소년 이런 식으로 저를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실 추구미가 있는 건 아닌데 1920년대 30년대
90년대 그 남자들의 올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옷을 많이 입기도 하고요. 제가 원하는 그런 추구미랑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지가 그렇다고 해서 잘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공허할 땐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애초에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공허라는 감정을 되게 자주 느껴요. 근데 그런 공허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허하다 이런 생각 또는 우울한 생각 빨리 떨쳐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런 기분을 느끼면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뭐 엄청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짭짤한 디저트 좋아하나요? 달달한 디저트 좋아하나요? 저 달달한 거. 다른 콘텐츠들도 더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 계속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들을 볼 때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들 뽑아 올 겁니다. 가보고 싶은 여행지, 저는 바르셀로나 가보고 싶어요. 자주 출몰하는 곳, 동성로나 교동 쪽, 함덕동 쪽 이쪽에 좀 많이 돌아다녀요. 그 일대가 이제 집도 가깝고 또 카페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 뭐 제가 가는 단골 카페들이 있긴 한데 그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리고 일상생활 하면서 꼭 지키려고 하는 루틴, 무조건 침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쓰레기가 없도록 정리를 하고 테이블도 각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방에 이거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조명들만 켜고 생활하거든요. 이거 절대 안 켜요. 기묘한 이야기 안 봐요. 죄송합니다. 점액추 타코 드십시오. 편집 어플은 지금 프리미어 프로 쓰고 있고, 색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또는 진짜 시네마틱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빈치 리졸브를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도 괜찮긴 한데 무조건 1황은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재밌게 보는 스포츠, 전 UFC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알렉스 페레이라 제일 좋아요. 레슬러들이 판치는 이 노잼 UFC판에 이 진정한 타격가로 승분하는 사람이 아닐까. 오빠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딥그린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그린님에게 사랑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감성이 넘치는 질문인데, 사랑이라는 건 제 생각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라고 한다면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저희 누나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애인을 사랑하는 것,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이 한데 뭉쳐서 똑같은 사랑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고 또는 줄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진 않아도 돼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갈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도 없으면 그걸 보고 온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옛날에 그 홍경 배우의 그 독백극 연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네 말에 동의하진 않아. 왜냐면 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화가 나. 너는 나를 가졌고 너희 부모님이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잖아 라는 대사였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줄 수 있다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꼭 이거를 같이 와가지고 먹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걱정이라는 것도 어떤 사랑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들한테는 뭔가 이런 걱정이라거나 이런 문제점들을 내비치기 어렵지만서도 저희 어머니한테는 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니까 결국엔 그런 것들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막 애틋하고 막 아끼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걱정하고 마음을 쓴다라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아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고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지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 내가 그 표현들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걸, 진짜 사랑한다고 느낄 때만 그 말들을 할 걸,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남발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그때 사랑한다고 한 번 더 얘기했어야 됐는데 한 번이라도 더 손 잡아줄 걸, 이렇게 느낄까요? 전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 기회들이 사라지기 전에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표현을 합시다. 그런 표현들을 아끼는 건 나중에 후회로 남을 거예요. 영화 리뷰 유튜버 딥그린 말고 그냥 사람 땡땡땡으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요. 시가레드부터 너무 좋아하죠. 힘들 때마다 하는 생각이나 활동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힘들 때는 주변에 있는 작은 소소한 행복들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로에 서 있다, 그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들리기도 해요. 요새는 다음날 내가 죽는다면 지금 고민이 얼마나 부질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전환을 해서 지금 그 힘듦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나중에 내 인생이 돌아봤을 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게끔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저는 고민해서 그런 힘듦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나중에 봤을 때 이 힘듦도 또는 고민도 별게 아닌 게 된다.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뭔가 빨리 하자,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 한다는 것은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막 상사한테 뭐 까이기도 하고, 또는 뭐 취업에 실패를 하고,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은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또 마주치고 이런가? 또 이제 조금 딥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인생 영화랑 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다면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이 영상 일을 하기 전에 저는 미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 처음으로 선택했던 직업이 미용이었고, 미용을 실제로 좀 잘했습니다. 좀 잘했고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제가 막 심장이 뛰고 이런 경험을 했었고, 내가 무조건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미용에 입문하게 했던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만뒀냐? 심지어 미용 리뷰를 잘했다면서, 꽤 괜찮았다면서. 정말 어이없게도 미용에서 쓰는 그런 약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 몸에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발현이 됐었어요. 그게 근데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몸에 내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막 비판텐 이런 거 막 덕지덕지 바르고 항생제 약 먹어가면서 주사 맞아가면서 일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어머님 모르시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번 큰일 나쁜 한 적도 있었고, 피부에 그런 오만데 막 발진이 생기는 걸 넘어서 내상까지 입어가지고 그때 진짜 큰일 날 뻔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건강 상태가 크게 한번 꺾였었습니다. 체질도 좀 달라졌었고, 그 관련된 알레르기로 인해서 호흡곤란 나오고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보갑이 높아져가지고 갈비 막 미세 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미용이라는 것에 저는 뜻이 너무 깊고,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최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로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돼 가는 중이었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대구로 돌아와서도 진짜 유명한 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팀워크가 잘 맞고 이래가지고 우리 진짜 평생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돌아와서 진짜 어거지로 약을 때려 넣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만, 결국 거기에서도 한 1년쯤 일을 하다가 결국 병원 신세 지면서 그렇게 미용을 그만두게 됐어요. 미용 그만둘 때 저희 직원들이 막 다 같이 막 울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가 떠오르네요. 근데 그런 미용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그때 관심이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사진 찍는 거였습니다. 아는 분들 부탁으로 제가 이제
그런 모델을 서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사진 찍는 거 제가 멋있게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뽕이 취한 거예요. 취미로 나도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카메라를 구입한 게 바로 알파 6400이었습니다. 요새 미용하는 사람들 다 인스타 하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저도 그 인스타 릴스 만드는 거를 엄청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제 취미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릴스를 만들면서 인스타그램 릴스에 나오는 엄청 멋있는 시네마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 뿅이 간 거예요, 제가 그거에. 그래서 취미로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알파 6400 들고 나가가지고 저 혼자 휴무 때마다 또는 퇴근하고 나서 그 연습 끝나고 교육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맨날 어디 저 혼자 개인 출사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그 밤 거리도 찍고 막 그게 새벽 1시, 2시까지 될 때까지 항상 저는 막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좀 예민하고 감수성 있는 그런 것들을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좀 시니컬한 것들. 그때 주변에 그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제가 직접 모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셀프 시네마틱 이런 것들을 찍는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휴무만 생기면은 혼자 멀리 떠나가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런 거 맨날 편집하고 그때는 심지어 맥북도 안 쓰고 컴퓨터도 없었거든요. 아이패드 에어 그거 들고 맨날 블로 그리고 캡컷 이런 걸로 맨날 이거 펜슬 들고 주물떡거리고 색 보정해보고 요거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취미에 거의 집착할 정도로 몰입하고 있을 때 이제 미용이라는 거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그 미용을 그만둘 때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출퇴근했었는데 미용사로서의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직원들이 한바탕 눈물을 쏟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차를 딱 주차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 딱 채웠을 때 혼자 깊게 숨을 한번 팍 쉬었어요. 그리나 괜찮아. 또는 네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개 놔둘 거 아니잖아. 너는 분명히 길을 찾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나 스스로에게 5개월의 시간을 주자 라고 스스로 또 되뇌었어요. 5개월 안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고 방향성이 잡히면 미친 듯이 다시 한번 밀고 나가보자. 너 미용 잘했잖아. 너 미용할 때 진짜 누구보다 열정 있게 했잖아. 몸 꺾이는 것만 아니었으면 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잖아. 가보자 한번 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다시 알파 6400 카메라 가방 들고 또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딱 2달을 지냈어요. 만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보기도 하고 하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카페에 또 혼자 막 이렇게 아이패드 에어 막 이렇게 끄적거리고 있을 때 퍼득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직업으로 해보면 안 돼?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냥 바로 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등록을 하고 다음 달부터 수업 시작이니까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듣고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에 대해서 그냥 밥 먹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보다 이 영상이 너무 좋고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다니는 첫날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어떤 시네마틱 브이로그라든가 뭐 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을 시작했고 폰티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만들어냈던 영상이 거의 한 10개가 넘어요. 그 국비 학원이 6개월 과정이었는데 진짜 미친 듯이 만들고 저 또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지금도 저랑 자주 보는 분이거든요. 그때 선생님 또 너무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선생님이 그 영상 회사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전문 장비들 저한테 필요하면 다 갖다 써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텔링 또 서사 이런 것들에다가 막 엄청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막 색 보정은 또 이렇게 해주면 좋다 저렇게 해주면 좋다 이런 거 조언 진짜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부터 저는 어떤 색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에서의 추구미가 애초에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 없이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도 잘 많이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유튜브를 안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바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좋아요 선생님. 이야기해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린 씨랑만 있으면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욕구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들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외적인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상에다가 표출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설득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말을 예쁘게 하는 그런 재능을 많이 살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니컬하게 좀 딱딱하게 좀 재밌게 말하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도 이렇게 Q&A도 찍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흥미로워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 말을 조금 더 바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다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할 때도 또는 고어 영화를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끔찍한 이야기를 넘어서 조금은 마음이 더 편안하게 가볍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겠다. 뜻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고 위로라도 전달해드려야겠다. 단순하게 영화 리뷰를 보는 것 이상을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건 제가 막 그런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고 감수성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밤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수성이 넘쳐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뭐 영상 잘 봤다고 해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막 끔찍한 이야기만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한 곡이라도 더 좋은 거 많이 듣게 해드리고 싶고 힘든 일 겪으셨으면 조금이라도 위로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 또는 힘든 시간을 겪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좋은 위로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기분 좋은 소식들 들고 오시면 더 같이 기뻐해주고 싶었고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공포라는 것에 집착을 하는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와중에 또 따뜻한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요새 여러분들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거든요. 저한테 있어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영상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얼렁뚱땅 배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또 고평가를 주시니까 뭔들 바를 모르겠는데 또 유튜브 뿐만 아니라 저를 인간적으로 너무 좋게 봐주시고 또 제가 암흑기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항상 손을 내밀어 주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 태도라든가 겸손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덕분에 그런 저는 워낙에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부족함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들이 넘치는데 진짜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운도 사실 우리가 만드는 거긴 하지만 이 Q&A에서 사실 질문에 답하는 그런 코너인데 장황하게 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인생 영화는 소울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갔던 부분에 대해서 크나큰 우울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그 우울에서 꺼내주고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줬던 게 바로 이 소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리뷰를 하고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울이라는 영화는 제 인생 탑 1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시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영화가 줬던 감동이라거나 인생의 추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저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줬던
영화였거든요.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정말 길어졌는데 잘 편집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또 알려드릴 거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라이브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풀어나갈 예정이라서 더 많은 거 여쭤보셔도 돼요. 그리고 제 거 그 딥그린 그 나무 위키 만든다고 하시는 분이 그 카페에 계셨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만드시는 게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제 키라거나 또는 그 전에 했던 직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보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 지금은 딥그린 1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제 영상의 포맷들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거고 언제든지 저는 이것들을 바꿀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변할 수도 있는 제 모습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저는 저만의 리뷰들을 또는 영상들을 만들어 나가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신 것들은 절대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들을 다 온전하게 갚아 나갈 생각이고 사랑이라는 건 아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오프라인 그거 만남, 팬미팅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우리 만나서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역시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멋지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